22군데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장터목과 설악산 중청대피소를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도 내일 오전 11시부터 8일 오전 11시까지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국립공원 10곳의 입산을 내일부터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공원은 북한산과 월악산, 계룡산, 덕유산, 소백산, 속리산, 주황산 등입니다. 앞서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권 3개 공원 탐방로는 19일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공단 측은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안전 여부를 점검한 뒤 탐방로를 다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최근 설악산 등에서는 겨울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통제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떠한 느낌들이 드셨나요? 혹시 거부감? 저항감? 짜증? 화가 남? 오늘은 등산 허가제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평소였다면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이 이 뉴스 영상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비가 오니까 산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눈이 오니까 산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추워진다니까 우리는 일정을 바꿔야 되겠다. 어느새 우리는 이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1990년 8월 29일 날짜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서울시 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각 산악단체에 보내온 국립공원 내 암벽 등반자 사전 신고 협조 공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등반을 하자는 거죠. 벌써 34년 전 일입니다. 34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등반 허가제가 실행되어 오면서 우리는 어느새 등반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등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산과 사람이 만나면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산과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언제나 등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에는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높이에 대한 지향성,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도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산을 잘 다니는 신만이 분들이나 스님, 산에서 약속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산악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등산 허가제 아래서 우리는 어느새 길들여진 채 등반의 본질을 잃어온 곳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자연에 대한 탐구심,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도전 행위를 통해 자연이 부과한 한계 영역을 극복해오고 우리의 존재 영역과 존재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고 확장해온 것, 이게 등산의 본질이고 등산의 역사입니다. 등산 허가제 아래서 등산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그 등산의 본질과 더불어 등산의 정신이 희미해져 갑니다. 등산의 미학인 오름의 과정은 무시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의 정신과 산의 철학이 사라지면서 어떻게든 오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등반에서 난이도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고 확산되어 왔습니다. 등산 허가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요? 그 영향을 되짚어보고 등산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등산 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산악인들의 주장을 또 산악인들의 대책을 서로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등산 허가제가 산악활동에 미치는 문제점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등반가들의 경험량. 다양한 등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등반이 제한되고 있고 창의적이고 또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전적인 등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알피니즘이 위축되고 쇠퇴가 되면서 알피니즘에서 주어지는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지금의 사회인들의 그 정신적인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부족하지만 제 짧은 소견들을 원고에 담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산허가제 폐지를 위한 우리의 대책입니다. 먼저 등산허가제를 주장하는 국립공원 공단 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은 탐방로 외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즉 탐방로 외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암벽과 빙벽, 미지 등반 등을 하려고 그러면 탐방로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허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상악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면 통제한다. 아까 법정에서도 봤듯이 등반객에 아니면 안전이 우려됐을 경우에 탐방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기상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의 암장 관리 능력 의심. 이거는 모든 산악인들과 산악단체들 사실은 의견 통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루트 개척, 루트 훼손, 자연 훼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그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사고자만 남겨두고 일행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인원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고 국립공원은 일몰시 야간 산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때 입산 금지가 오후 4시가 되면 입산이 금지가 되죠. 인원이 많이 가면 일몰 전까지 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서 일몰 전에 전부 다 하산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전남 영암이나 월출산의 경우인데 전라남도에서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그러다 보니까 탐방로를 벗어난 그 지점은 허가를 맡아서 이들의 논리는 등반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시 유족들의 소송.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통제하는 목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자기네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행하는 기관이지. 그래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 쪽에 이거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은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되고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문책이나 심하면 감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론입니다. 주장이고 탐방객과 등산가와 등반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탐방객은 본격적인 오름이 시작되기 전에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탐방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탐방객은 명승지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오는 손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산가는 말 그대로 어느 일정 정도의 높이에서 정상이나 높이를 지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필요한 장비와 의류를 갖추고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등반가는 암벽과 빈벽, 리즈 등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능력과 팀을 이뤄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각 주체 간의 활동 영역과 산을 이용하는 목적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탐방객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법조항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입니다. 다음은 등반 조건의 판단. 산에서 기상 조건은 등반의 성패뿐 아니라 등반가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을 포함한 등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는 등반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등반가의 의지,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뜻대로 무조건 통제하려는 발상은 등반 여부를 결정하는 등반가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에 따른 이원 절차에 이원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 요구. 설악산과 북한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북한산은 1000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산이고 전국의 많은 등산인들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연간 이용객 수가 거의 수백만에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설악산은 국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종 위기종인 사냥 서식지에 대형 인공 구조물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산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요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됩니다. 법적 대응은 아까 말한 대로 국립공원을 상대로 해서 법 개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위기관, 국회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등산허가제 폐지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또는 국민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위반했는지 헌법 소원을 해서 이 법의 합당성을 가리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등반문화 정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악인들 사이의 내부 소통 문제, 자연보호 문제, 그 다음에 사고의 대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반 윤리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반 윤리가 제도된 시기가 등반 역사가 250여 년 가까이 되었지만 사실은 등반 윤리 문제가 나온 거는 불과 5, 60년 전부터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가칭입니다. 가칭. 아직은 모든 분들한테 추인을 못 받은 상태고 이거를 결성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칭을 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 등산허가제 폐지를 위한 전국 산악인의 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악인 연합은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의 연대와 참여로 구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허가제 폐지 활동을 주도할 것이고 반드시 등산허가제 폐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와 못지않게 등산 윤리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산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산악활동 인구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등산 윤리의 정립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루트를 하나 개척을 하더라도 사실은 산악인들 사이에 내부에서 그 루트의 필요성, 그 다음에 루트를 보수하더라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등산 집단이 등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등산 집단이라는 거는 뭐 제도권에 있는, 저도 한국산악회 소속이지만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산악인 또는 등산학교 출신, 또 인터넷 동호회 출신, 여러 형태에서 산악인들이 배출되고 있고, 이들 간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단 간의 새로운 갈등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내부 소통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통일화시켜주는 내부 소통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산악인의 연합에서 같이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산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가 지키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